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들 계속해서 크리미널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저희들이 이거 봤었죠? Accomplished Liability. 그래서 이번 시간에 Inchoate Offenses 해가지고 Solicitation, Conspiracy, Attempt 이 좀 미완성의 범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한 거 이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ccomplished Liability 대단히 중요하죠.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공범의 책임이다 했을 때 공범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도와준 범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범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견 가능한 기타의 범죄에 대해서도 다 vicariously liable을 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vicarious가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vicariously liable을 지게 되는 거죠. 자기는 뭐 특별히 왜 범죄 현장에 가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뒤집어 쓰는 어떤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이 막중하므로 아무 일이나 자꾸 관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범의 책임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피커튼 이게 바로 Accomplished Liability의 내용이고, 동일한 내용이 이 컨스피러시에도 똑같다라는 존재해요. 동일한 라이어빌리티 내용이 컨스피러시 라이어빌리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코컨스피레이터도 같이 어떤 범죄로 하기로 이제 어그리먼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범죄적 공동체가 이제 성립됐다라고 보고, 그 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은 좀 기분이 좀 안 좋다. 다음에 하자. 근데 한 사람이 이제 무작정 가가지고 은행을 강도를 하는 것을 저질렀을 때, 그것도 똑같이 강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도를 목적으로 해서 강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강도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예견 가능한 범죄에 대해서도 다 현재 지배에서 쉬고 있는 코컨스피레이터도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핑커튼 vs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케이스에서 이 컨스피러시에 관한 라이어빌리티를 이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핑커튼 케이스 룰이라고 하는 거죠. 핑커튼 룰이라고 해요. 핑커튼 vs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케이스에서 그 코컨스피레이터의 책임을 그런 식으로 다 이제 부과를 한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컴플리시라는 개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어컴플리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도와줬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반대 개념이 이제 프린시플이죠. 프린시플. 네. 정범. 프린시플인 거죠. 정범. 네, 정범을 어떤 형태로든 이제 도와준 이런 형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 정범에는 예를 들면 아무것도 모르는 한 6살짜리 꼬마한테 옆집에 가서 옆집에 가서 조그만 TV를 하나 가져와라 라고 이제 시키는 거예요. 시키면서 그것은 내가 빌려준 내 물건이다. 실제로는 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다. 그랬을 때는 그거는 이노슨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문제 여러 번 풀 때. 이노선트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개념이 이제 많이 나오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을 나의 손과 발처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공범이 아니라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그 시킨 사람은 도와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노슨 에이전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손과 마치 자기의 손과 발로 사용했다라는 뜻에서 정범으로 이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이 이제 innocent agent 개념이에요. 네, 프린시플 비록 어떤 사람을 시켜가지고 교사의 형태로서 시켜가지고 범죄를 구현했지만은 그 구현한 형태가 마치 그 innocent agent를 사용했을 때는 이 innocent agent는 무죄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는 거고, 이 사람은 정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는 거고, 도구를 사용한 그 사람이 곧 프린시플 정범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innocent agent가 개입됐을 때는 그 사람은 accomplish가 아니라 정범 프린시플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그림이 범죄 실행의 단계 이런 그림이 이제 계속 활용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번 그려 놓겠습니다. 맨 위에. 네, 이런 그림이 계속 활용이 될 거예요. 네. 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처음에 이제 음모하는 단계. 그래서 여기 두 가지의 어떤 공범의 형태가 컴퍼레이 형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컨스피 그냥 컨스피러시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네, 컨스피레이러예요. 그러니까 공범은 코-컨스피레이러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동일한 레벨에서 음모를 한 게 아니라 교사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이제 솔리시터라고 하는데 그냥 솔리시테이션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코-컨스피레이러 또 교사한 사람은 솔리시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프린시플은 이제 준비를 하겠죠.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프레퍼레이션 단계를 걸치죠. 총도 칼로 또 게러웨이를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차도 마련하고 이런 단계를 실제로 이제 팩트 범죄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범죄 사실을 이제 구현하는 거죠. 팩트를 구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안전한 세이프 장소로, 플레이스로 이제 도망쳐 오는 거죠. 네, 세이프 플레이스로. 그래서 이런 각각의 단계에서 이 정범을 프린시플을 도와주는 어컴플리시 형태가 있는데 이쪽이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쪽이 after the accessory after the fact, accessory before the fact라고 이제 몇 명이 저 이름을 붙였지만 이제 통일을 시킨 거예요. 아셨죠? 이제 accessory, 네, accessory, 네, before the fact 이렇게 되고 여기는 그 전에도 이제 accomplish라는 네, 용어를 공식적으로 썼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합쳐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제 통일적으로 accomplish라는 공식 용어를 쓰고 2단계는 뭐겠어요? 2단계. 네. 여기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accessory after the fact이 되는 거죠. 네. accessory after the fact라는 이런 이름으로 공범의 이름을 이제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accomplish를 하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지칭하게 되는데요.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전 단계에서 도와주는 경우, 이 accessory before the fact 이거하고 범죄 현장에서 망을 봐준다거나 또는 피의자 D를 붙잡고 있는다거나 게러웨이로 준비하고 있다거나 범죄 현장에서 도와주는
이러한 두 가지 이제 형태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이제 여기죠, 여기. 이게 이제 실행의 착수, substantial step이라고 하는 거죠. substantial step. 네, step. 여기 다 쓸 수 없으니까 S, substantial, 네, substantial, 네, step. substantial step 해가지고 이제 실행의 착수라는 개념을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step. 네, substantial step. 실행의 착수 단계가 여기 있어요. 이 실행의 착수가 왜 의미 있냐면 여기 바로 이제 미수 어템프트라는 범죄 성립의 어떤 시점이에요. 시점. 여기 프레퍼레이션 2단계에서 뭐 경찰관에서 이게 잡혔다. 프레퍼레이션 2단계에서 경찰관에게 잡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솔리스테이러 이 사람은 이게 정범을 기준으로 해요. 정범 프린시플이 2단계에서 뭐 어떻게 잡혔다. 그럼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컨스피러시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갔을 때는 컨스피러시 이걸로 이제 책임을 이제 지는 수가 있겠지만 이 범죄에 대해서 이 지금 강도 라버리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2단계에서는. 근데 의미가 유의미한 substantial steps를 딱 지나는 순간 이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뭐 개소리가 들렸다든지 경찰관에게 이제 잡혀가지고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지 못했다 그랬을 때 이제 attempt로 처벌이 이제 가능한 시점이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유의미한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범죄마다 이 substantial step이 과연 어디인지를 또 눈여겨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왜? 어템프트의 어떤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강도 같은 경우요.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진입한 강도의 경우에 어떤 시점을 substantial step 어템프트가 성립되는 기산점으로 볼 것이냐. 컨비니언스 스토어의 어떤 경계선을 넘어서는 그 단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미 들어가서 들어간 시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총칼을 사용한다는 거죠. 라버리는 larceny from the person by the use of force of fear의 어떤 배터리라든지 어떤 어설트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한 다음에 물건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시점을 할 것이냐. 총을 들고 총을 실제로 협박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그 시점에서 substantial step으로 볼 것이냐. 일반적으로 이제 총을 이제 랄스니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뭐 랄스니 같은 경우는 substantial step은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들어가는 시점이 되겠죠.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들어가는 시점 되겠지만 그거와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라버리의 경우에는 이 총이나 칼을 사용하는 시점 그 시점을 일반적으로 substantial step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짜 총을 가지고 주머니에 아니 총은 없어요. 총은 없지만 주머니에 저처럼 손을 넣은 다음에 마치 총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올렸다. 이것도 우리가 라버리는 larceny from the person by the use of force or fear, battery or assault. 그러니까 assault를 이용하는 것도 라버리의 어떤 수단의 하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총은 없어도 마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총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경우, 겁을 줘서 제압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라버리의 이제 실행의 착수가 이제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딱 손을 들고, 돈 내놔. It's your hold up. 이것은 꼼짝마. 그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겁을 딱 주면 그때부터 이제 라버리의 실행이 착수가 되고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돈을 그 사람이 주는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조금